지금 유튜버 등이 밀양 성폭행,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을 순서대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해자라며 다른 사람도 지목된 상황입니다. 나이와 근무지와 주요 행적 등까지 폭로가 됐다고 합니다. 네 번째 가해자라며 공기업에서 일하는 대리다, 제일 악질적이다라며 나이와 근무지, 주요 행적에 대해서 유튜버 등이 공개를 했습니다. 자, 벌써 네 번째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거고요. 특히나 이 앞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해자다라고 폭로됐던 사람들은 첫 번째는 식당에서 해고, 해당 식당이 폐업했고, 두 번째 공개된 가해자는 역시 해고가 됐습니다. 세 번째 공개된 가해자는 통신사 본사에서 임시 발령 조치가 내려졌고요. 네 번째 공개된 가해자는 더욱이 밀양과 인접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알려져서 과연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에 대해서도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보다 무서운 사적 제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사건은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집단으로 여중생 한 사람을 엄청 오래 기간 동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폭행과 성적인 학대를 가한 사건. 하지만 일부 합의를 했다라고 해서 당사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고 처벌을 할 수도 없이 넘어갔던 사건. 가해자 당사자들은 상당히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라며 민간에서 유튜버 등이 이 가해자들을 하나하나씩 공개하고 있는 상황. 그것이 과연 옳으냐에 대한 논란은 또 별도로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생각해 볼 거리가 많아요. 그 가운데 벌써 네 번째 가해자라면 신상이 폭로된 상황이에요.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합의 말씀도 하셨는데 당시에 44명의 가해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일부는 합의해서 뭐 5천만 원 정도 합의금을 건넸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피해자에게 전달이 안 되고 아버지와 고모가 그거를 쓰고 모녀는 피해서 다른 도시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 합의금을 본 적도 없다, 이런 얘기도 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픈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피해자가 이렇게 가해자들이 폭로되고 함으로써 지금 어떤 심정일까가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해요.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원치 않는 건데 중단해달라라는 이제 단체들의 요청도 있고 한데 그 점이 좀 가장 우려가 되고요.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를테면 가해자로 지목하거나 그 관련 인물로 지목이 됐는데 사실관계가 다를 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거에 대한 우려. 근데 이런 것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적 제재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가해자들 밝혀지면서 이제 한 명씩 다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니까 소위 네티즌들이 댓글에 이런 얘기도 막 단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것도 찾아주세요.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들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저는 국회가 그 44명에 대해서 왜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법 시스템 안에서 뭔가 처벌이 너무 가볍다거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특히 성폭행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선진국의 어떤 처벌 기준에 조금 맞춰서 발전해 가도록 개정하는 그런 노력들이 입법부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급적 이 사적 제재의 부분들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지금 어떤 심정인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피해자가 생길 우려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려해서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유튜버 등이 이런 신상을 공개하면서 얻는 이익은 뭘까? 이것도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벌금보다 짭짤한 수익, 밀양 가해자 신상 폭로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40만 명 증가했다고요. 현재 48만 명. 관련 조회수는 200만에서 300만. 예상 월 수익이 1,700만 원.
광고 등 제휴 수익이 600만 원, 댓글 후원금이 2,000원에서 50만 원씩 쇄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처벌 시 벌금 5천만 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벌금보다 수익이 더 큰 것 아니냐.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동기가 되는 게 저런 거죠. 결국에 이게 어떤 정의의 실현이라든가 이런 걸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결국에 조회수 얻고 구독자 넓혀서 경제적 이익으로 얻는 방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가 그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하면, 그렇게 접근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기 어디에도 이것을 내가 이렇게 밝힘으로써 거기에 환호하는 어떤 뭐 네티즌들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을 뿐이지 피해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 피해자는 일상에 적응하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겠습니까? 이 사건 당시에도 직후에 이 지역사회 2차 가해 논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국민들 정서상 그 여자애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 심정적인 어떤 피해 의식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다시 이 문제가 이렇게 거론돼도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고, 적어도 아무리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범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허위사실 명예훼손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문제 제기하기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정도 범위에서 제한돼야지, 저렇게 경쟁적으로 또 경제적 이익과 결부시켜서 하는 방식의 무분별한 폭로전은 좀 어느 정도 자제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입니다.